네,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서 가장 먼저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가 있습니다. 소풍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노익장 파워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 속의 대세 배우죠.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베테랑 배우 남은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남은희 씨 하면 예전에 그 노래 부르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보면서 먹먹해지는 그 감성이 좀 남다르시더라고요. 맞아, 예. 근데 남은희 씨의 왠지 취미가 노래일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것과 살짝 연관성이 있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영화 소풍 OST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풍 OST는 지금 뭐 국민 가수의 반열에 오르신 우리 임영웅 씨가 불러서 정말 큰 화제를 모았었잖아요. 예, 혹시 그러면 바로 가수 임영웅 씨가 남은희 씨의 은밀한 취미라고 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덕질, 그러니까 이 취미 뒤에 사연이 또 있더라고요. 지난해 12월에 남은희 선생님의 남편분이 지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말로도 사실 주변에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지 않는 아픔일 텐데요. 이 힘든 시간을 남은희 씨가 사별의 아픔을 극복해낸 것이 바로 임영웅 씨의 목소리, 임영웅 씨의 노래였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이 남은희 씨가 출연한 영화 소풍이요. 이 OST로 임영웅 씨의 자작곡 모래알갱이를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그대여 내 맘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그런데 이 곡을 듣고선 남은희 씨가 임영웅이 자작곡도 이렇게 잘 만들고 가사가 이렇게 좋구나 싶어서 이 임영웅 씨에게 또 한 번 덕질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많은 어머니들의 취미가 요즘은 임영웅 씨잖아요. 이게 네네. 나이에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열중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또 남은희 씨가 정말로 임영웅 씨에게 푹 빠지게 된 또 다른 계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월에 이 임영웅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열린 적이 있는데 정말 피켓팅이 있었던 콘서트였죠. 이 콘서트 같은 경우는 임영웅 씨가 직접 팬들의 사연을 읽어주는 이런 코너나 이벤트가 있어요. 이 사연을 읽게 되던 중에 임영웅 씨가 일산에 사는 호박고구마라는 닉네임을 가진 어떤 분의 사연을 읽게 됩니다. 나이는 많아도 아직 하는 일이 있어서 가끔 한두 달 집을 비울 때가 있는데요. 작년 봄에도 한 달 반을 남해, 부산에서 일하다가 마지막 날 집에 돌아갈 생각에 들떠서 우리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집에 가면 우리 같이 산책 가요. 곧 만나요.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 남편이 집에서 넘어져서 이마를 다쳤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뒤로 몇 달을 병원에 계시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아이고, 예. 나한테 시를 읽어주던 남편도 먼저 가시고 영웅 씨 노래로 위로받고 있어요. 일산에서 호박고구마가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호박고구마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임영웅 씨가요, 이 사연을 읽고 정말 감동을 받아서 이분 누구냐, 전광판으로 좀 비춰달라라고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분이 등장하신 거죠.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그쪽에 같이 계시는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두 분이 같이 오셨구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나의 최애 가수가 콘서트에서 내 사연을 읽어주고 나를 응원해주면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겠어요. 우리 남은희 선생님이 앞으로도 임영웅 씨한테 정말 더 푹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도 놀랍네요. 남은희 선생님 직접 저렇게 피켓팅을 성공하셨다는 것 자체가. 능력자시네. 그것 때문에 살짝 음모론이 있어요. 그게 너무 공교롭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쭉 했는데 네. 전혀 임영웅 씨 몰랐고요. 소속에서 확인해 보니까는 작가만 알고 있었던 거.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티켓은 그러면은 거기서 준 거냐 그게 아니라 김영옥 씨랑 두 분이 너무 팬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소풍 영화 스텝 중에 젊은 친구들이 그 친구가 피켓팅을 성공을 해서 선생님들 드린 거고 선물로 드렸구나. 그리고 이런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 근데 그게 이명웅 씨랑은 전혀 관계없이 대단하다. 진행이 돼서 정말 찐으로 저기서 처음 읽으신 게 맞아요. 이명웅 씨한테 이 나문희 씨만큼이나 푹 빠져있는 스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아까 옆자리에서 보셨던 바로 그분, 이 나문희 씨의 60년 지기 절친이자 영화 소풍을 함께한 배우 김영옥 씨인데요. 사실 김영옥 씨가 나문희 씨보다 먼저 이명웅 씨를 좋아했다고 원조 해요. 팬이시구나. 이 이명웅 씨의 첫 무대부터 완전히 반해서 4년 넘게 이 영웅 시대 팬클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러분 덕질 메이트가 정말 중요한 게 사실 혼자 콘서트 다니고 이러기가 되게 외로운데 맞아요. 네. 아까도 보니까 콘서트 영상이 딱 옆에 계셨잖아요. 이 절친이기도 하면서 덕질 메이트인 이 두 분의 관계도 너무 응원하고 싶어요. 맞아요. 남은 선생님 지금 많이 외로우실 텐데 김영 선생님 친구로 같이 또 절친으로 계시지만 네.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힘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약간 부럽습니다. 김영 예. 선생님 사연을 그것만 또 내 건 안 읽어줬다라고 또 세뇌하시지 않을까. 아, 그런 내가 감정조차 원조인데. 네, 그런 감정조차 그 연세에 얼마나 설레고 좋은 맞아, 겁니까? 너무 소중한 감정이잖아요. 근데 김용욱 씨가 약간 샘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치. 생각도 드는 게 왜냐면 연예인들 중에 내가 임영웅의 팬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초창기 멤버실 거예요. 과거에 한 방송을 통해서는 내가 50년 넘게 일하다 보니까 이 희로애락도 없고 조금 침체돼 있었는데 나에게 임영웅이라는 우상이 생겼다라고 이 삶의 활력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임영웅 씨가 왜 좋냐 너무 궁금하잖아요. 물어봤더니 임영웅이 그 노래를 할 때 노래를 이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그 감정선 이게 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나문희 씨와 마찬가지로 이 김영옥 씨도 이 노래로 자신의 삶을 굉장히 크게 위로받았다라는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김영옥 씨가 이명웅 씨의 트로트만큼이나 또 막 빠진 음악 장르가 있다고 하네요. 정말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힙합의 일가견이 맞아요. 있다고 하시던데요. 네,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랩, 힙합을 하셨습니다. 지난 2016년에 한 힙합 예능에서 속사포 랩과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힙합 요정 에미넴의 밑에서 할미넴이라는 별명까지 얻어서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 김영옥 씨가 처음에는 조금 싫어했었어요. 이 PD의 가머니설에 속아서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이야 싶었는데 프로를 하나 했어요. 그 젊은이하고 나하고 슬리피하고 같이 했거든. 미쳤지 그냥 늙은 년 한다고 그래가지고 생각이 들면서 울어서 연습하는 것도 힘들고 무슨 나는 거 없어. 너는 그냥 보통 무슨 나는 무슨 돈 떨어져라 통통 하면서 그거 했지. 100분의 1도 근처에도 안 갔지만 그냥 또 빠져서 또 하니까 재미는 있더라고 나름대로. 2018년 10월에요. 엠넷의 이 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의 특별 코치로 출연하셨는데 무대 경험이 있으니까 선배입니다. 네, 힙합 그럼요. 선배예요. 선생님 어떻게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턱주가리를 우열로 이렇게 이식 아주 그게 제일 보기 싫거든. 약 올릴 때는 이까지 깨면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눈을 말이야. 아니 그리고 무대에 서면 또 이렇게 열광해주는 팬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그 에너지를 받는 게 있으세요. 예, 느슨해진 힙합계에 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시는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는 맞아요. 말은 정말 선생님을 위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 앞으로의 덕질도 응원해드리고요. 힙합도 앨범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어머니인데 앞선 이 국민 어머니들과는 또 다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오. 50년 동안 이 취미 한 우물을 팠는데 50년? 1960년대 후반부터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에 미쳐있는 연예계 소문난 축구광 강부자 씨. 반전. 또 광이시구나.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라요. 아, 저도 해외 축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50년이면 저도 그냥 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명함도 웬만한 덕질 아니면 못 내밀 것 같은데요. 네, 강부자 씨의 올해 나이가 83세예요. 그런데 80대 여성분들 중에서 내 취미 축구야 라고 얘기하는 분 주변에 혹시 있으세요? 없죠. 전혀 없어요. 진짜 잘 아니, 해축 없거든요. 보는 게 이게 특히 유럽 축구가 많기 때문에 이거 시간 맞추기가 체력적으로 되게
되게 힘들어요. 시차가 달라서 젊은 사람들도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런데 강부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축구 경기 있는 날은 아예 약속을 잡질 않는다. 일찍 들어가서 할 일 다 하고 양치까지 딱 하고 앉아서 축구를 봐야 우와. 직성이 풀린다라고 할 정도로 축구에 아주 진심인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야, 스케줄을 아예 넣는구나. 아, 근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각자 이제 분야가 있잖아요. K리그 뭐 저희가 다 알지만 K리그 있고 그 해외에 말씀하신 그 프리미어리그. EPL, EPL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강부자 씨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강부자 씨는 진정한 덕후기 때문에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K리그부터 K리그? EPL 그리고 각종 해외 리그까지 축구라면 다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축구 매니아들 다 하는 거잖아요. 음흠. 그런데 강부자 씨 한 수 위이신 게 이 정말 중요한 축구 경기들은요. 직접 현장에서 관람한다고. 와, 진짜 찐? 진짜 덕후인 거죠. 나 브라질도 갔다 오고 독일도 축구걸어요? 예, 독일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정말요? 직접 하러 그럼요. 하셨어요? 가서 개막식 다 보고. 근데 뭐 축구에 대한 열정이 사실은 이제 뭐 취미 수준도 넘어선 느낌이 드는데 이 강부자 씨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축구에 빠지게 되신 거예요? 네, 그 배경에는 남편이자 또 배우인 이무건 씨의 역할이 컸어요. 과거 이무건 씨의 취미 생활이 바로 축구였다고 하는데 그때 어깨너머로 축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거죠. 굉장히 놀라운 게 진짜 얼마나 전문적이시냐면 등번호만 보고 그 선수가 누군지 맞추는 와,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거 진짜 팬들만 그런 이거는 당연한 포지션과 전술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맞아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예. 누굴까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11번 황희찬이네. 황희찬 딱 보면 알지. 와, 자, 요거는 난이도 하죠. 그래도 황희찬 정도면 난이도 합니다. 해외도 아세요? 해외도? 유럽 축구 다 보시는 거예요? 저걸 보고 어떻게 알아? 홀란. 홀란. 홀란 맞아. 최근 그렇죠, 최고죠, 업데이트를 최고죠. 하신 거예요. 저거 엄청 잘생긴 축구 선수죠? 홀란드요? 네. 남성답게 생겼죠. 많은데. 그렇구나. 엄청 그 큰. 엄지윤 씨. 엄지윤 맞아요. 엄지윤 닮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 네덜란드 리그를 이제 중계하는 거를 좀 TVN에서 이제 한 번 해봤었는데 그때 선수들 헤어스타일이 너무 다 똑같아가지고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스포츠 구분했어요? 중계. 그 같은 헤어스타일을. 해설위원이 구분해줬어요. 옆에 도움을 항상 받아야 되는군요. 와. 예. 그 강부자 씨의 이런 축구 사랑에 심지어 K리그도 보답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 2019년도입니다. 한 경기의 시축자로 강부자 씨를 초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강부자 씨의 나이가 78. 아마 우리나라 시축자 역사상 가장 최고령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강부자 씨 이 축구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넘버원은 축구가 맞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뭐 골프, 야구, 배구, 농구 정말 안 보는 스포츠가 없다고 합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80대 중에 아니 80대뿐만 아니라 좀 사실 전 세대를 아울러도 가장 축구를 사랑하는 분이 강부자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두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모습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으로 소개해줄 스타의 취미 안지룡 기자님이 전해주신다고요? 네, 이분도 이 취미에 정말 진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취미 1위가 뭔지 아세요? 독서, 음주 과목? 골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영화 감상, 뭐 많은 얘기들이 음악 있는데 감상. 한 여론조사에서 이 취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 한국인이 사랑하는 취미 1위는 다름 아닌 등산으로 밝혀졌습니다. 오, 그렇게나 사실 이 취미를 가질 때 접근성이 중요한데 네. 대한민국 국토의 3분의 2가 산이잖아요. 네네. 네, 수도인 서울 주변에도 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만큼 한국인들의 이 산사랑은 남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스타 중에서도 이 등산을 오랜 취미로 가진 분이 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파묘로 다시 한번 단단한 티켓 파워를 입증한 이분은 바로 유해진 씨입니다. 네, 실제로 등산 커뮤니티에서 북한산에서 유해진 씨 못 만나면 등산을 허투루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 한 번은 정도예요? 만나게 되어 있다. 항상 거기 계신다 이런 의미가 이제 담긴 말인데 일주일에 진짜 몇 번씩 오신 거예요. 어우 가파른데 이거 또 이거 갖고 그래 이것도 더 가파른데 이거 다 야다지 산을 꼭 타야지 좋냐 바라만 봐도 좋지 밑에서 에휴 계속 저러면서 올라왔어.
실제로 한 등산객이 올린 이 썰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유해진과 만난 멧돼지 썰이라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어떤 분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인데요. 이분이 혼자서 산을 이제 하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멧돼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한쪽에서 저쪽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성 한 분이 내려왔는데 그게 마침 유해진 씨였다고 합니다. 근데 멧돼지를 만났으니까 좀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해진 씨에게 이 분이 공유를 한 거죠. 아니 저쪽에서 멧돼지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유해진 씨가 하하 그럼 다 같이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0분 동안 다 같이 하하하하 이러면서 내려갔다고 하는데 유해진 씨가 정말 실제로 만나도 너무 사람이 좋고 너무 유쾌하거든요. 내려가는 동안 사람들이 좀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멧돼지가 우리를 있으니까. 해치면 어떡하냐 이랬더니 유해진 씨가 여러분 큰 소리를 내면은 멧돼지가 사람을 해치질 못한다라고 하면서 호로로로로로로 뭐 이런 소리라던가 으라차차차 막 이런 소리를 하산하면서 계속 되게 내시면서 유해진 씨스럽게 그죠? 이게 멧돼지 쫓는 주문이라면서 알려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주문이 있었군요. 막 상상돼요. 영화에 그것도 하도 워낙에 우리가 유해진 씨 모습을 많이 봤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좀 꿀팁을 얻었어요. 혹시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멧돼지를 만나면은 호로로로 그치, 으라차차 이거 해야지. 네, 이런 꿀팁을 주실 정도면은 정말 등산을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정말로 이 연기하는 시간 빼놓고는 다 산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 그렇게 멧돼지한테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런 비법도 네, 알고 유해진 씨가 산을 정말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뭐가 없을 때 일이 없고 뭐 불안하고 뭐 그랬을 때 참 산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대종상 때인가 수상소감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힘들 때 좀 저 항상 곁에 있어주고 위안이 돼준 북한산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자연이 주는 위로가 굉장히 크잖아요. 뭐 그런 어떤 매력에 유해진 씨도 아주 푹 빠지시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저는 이제 유해진 씨 워낙에 뭐 연기 쪽에 베테랑이시니까 그 연기력 원천이 어디 있을까 그런 게 궁금했었는데 북한산에서 기운을 진짜 받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충무로가 북한산한테 땡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충무로 땡큐 투 북한산. 네.